안녕하세요, 마글입니다. 여러분, 제가 투고 처리됐어요. 할 때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새 작품을 구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글을 구상하는지, 어떻게 글을 구상해서 시놉시스까지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글을 구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처음 이런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딱 두 가지예요. 그냥 우연히 한 장면이 생각나서 그 장면을 토대로 주인공 둘의 관계성을 쌓고 서사를 쌓아서 쓰는 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기에 뭔가 유행하는 게 있었다, 이런 글을 써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출간될 글들은 현관이에요. 전부 다 현관 써보고 싶길래 현관만 썼습니다. 뭐 그런 이유로 되게 러프하게 시작하는 편인데요. 뭐 대충 이런 걸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남녀 관계성은 거의 다 나오는 편입니다. 얘네가 뭐 현관이겠다, 아니면 갑을 관계겠다, 계약 관계겠다, 뭐 이런 류의 큰 관계성들은 생각을 해두는 타입이고요. 재회물이겠다, 친구에서 연인이겠다, 뭐 이런 로맨스적인 서사도 대충 이런 걸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쓰고 싶은 걸 골랐으면 줄거리를 쌓아 나가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그 관계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건, 그리고 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사건 하나, 갈등 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글 전체를 관통하는 갈등을 찾으면서 악역 서사도 쌓습니다. 아까 되게 러프하게 주인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주인공의 직업군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의사면 의사, 기업인이면 기업인, 러프하게 잡아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군이 나왔던 드라마, 영화, 소설, 웹툰 이런 거를 한번 가볍게 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직업군에서 어떤 갈등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됐는가 살펴보고, 그러면 이미 남녀의 관계성이 나왔기 때문에 악역의 관계성도 삼각관계일지 라이벌일지 생각해서 하나를 관통하는 악역 서사를 만들어요. 그 드라마나 영화 속 내용 그대로 베낀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 그 직업군에 대한 상상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럼 이런 사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런 사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사건을 하나 선정해요. 아무 관계없이 잘 쓰는 걸 이야기하면 뭐 횡령 혹은 뭐 납치 그런 거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저는 현대 로맨스를 쓰기 때문에 그때 저는 챗GPT 들어가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검색해봐요. 남자 주인공 직업군 혹은 악역의 직업군, 뭐 여자 주인공의 직업군, 이 뭐뭐뭐뭐한 사건을 알려줘,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다음에 챗GPT 관련해서 또 콘텐츠 남기긴 할 건데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 총수의 횡령 사건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챗GPT가 리스트업을 해줘요. 리스트업을 해주는데 개요를 리스트업 해거든요. 그 개요를 보고 내 글에 좀 녹여낼 수 있을 법한 사건을 하나 골라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또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정리 상당히 잘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건을 골라서 네이버나 구글에 실제로 어땠는지 신문기사 찾아보면서 자료조사를 합니다. 물론 하나 이렇게 관통하는 사건이 그런 외적 갈등일 수도 있는 거고, 남녀 두 사람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갈등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하나의 큰 갈등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외 자잘한 사건들도 챗GPT 통해서 알아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알아보고 난 후에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 그러면 얘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저는 머리에 그냥 구성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챗GPT에서 본 사건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이런 일도 처벌받구나 처벌받으면 이만큼의 처벌받구나 딱 요 정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시놉시스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키는 타입이에요. 제가 시놉시스 쓰는 영상 올려뒀거든요.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 캐릭터 쓰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떤 직업군을 할지 먼저 정합니다. 아까 관계성 제일 처음에 할 때 얘는 뭐 직장남이겠다, 먼 남이겠다 이런 거는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업군을 조금 정하는데 저는 로맨스기도 하고 클리셰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CEO가 많아요. 대기업 자제분들이 많은데 어떤 부자일지도 저희가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석적인 부자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저희 나라의 대기업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어떤 계열사를 줘볼까 이러면서 고민하는 편이고 대기업의 가풍이라던가 그런 거는 저희가 너무 익히 들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착안을 해서 쓰는 편이에요. 특히나 부자의 삶을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맨스 남주로서의 그런 마인드 말고 부자로서의 추진력이라던가 부자로서의 뭐 막 그런 도전 정신이라던가 이런 건 저희가 이제 겪을 수 없는 저는 일반 서민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유튜브에 소비더머니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기자님이 대기업 그룹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발전을 이뤘고 지금은 어떤지에 대해서 흥망성쇠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물론 너무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부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대의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생겨서 뭔가 찐 부자에 대해서 좀 써야겠다 싶을 때는 그 채널의 영상을 좀 보는 편이에요. 사실 제가 이 채널을 보기 시작한 건 뭐랄까 경제적 인사이트랄까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좀 많이 넓힐 수 있길래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 찐 부자를 써야 되거나 모 그룹을 표방해서 글을 쓰고 싶다 하실 때는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서 부자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최근에는 스타트업 CEO 같은 것도 많이 써요. 사실 요즘엔 조금 트렌디한 직업을 가진 애들을 쓰고 싶어 하는 편이거든요. 트렌디한 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들은 성공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사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의 직업 정신을 파악합니다. 그렇게 캐릭터의 직업군을 정하고 여자 주인공은 그 남자 주인공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 거냐. 물론 아까 관계성도 있었지만 여자 주인공도 직업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자 주인공의 직업도 뭐 서포트를 해줄 수 있으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거 혹은 관계성에서 아예 정해졌으면 정해진 그 직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악역도 그와 관련된 악역인 거겠죠. 그 관통하는 사건, 관통하는 갈등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로 정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거리는 머릿속에 대충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할 때 줄거리를 적을 때는 기승전결을 적어두고 큰 제목은 제가 쓰는 타입이거든요. 큰 제목을 쓸 때 제가 생각한 만큼 큰 제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 어떻게 만난다, 승 뭐 어떻게 된다, 전 어떤 갈등을 겪는다, 사 해소된다 이렇게니까 제가 아까 상당히 러프하게 생각했던 상상을 기승전결을 맞춰서 한 줄로 표현을 해두는 거죠. 그게 왜냐면 제가 했던 그 러프한 상상이 그 글의 핵심 내용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승전결을 맞춰서 차곡차곡 한 줄씩 써가는 편입니다. 회차에 들어갈 만한 에피소드는 대부분 쓰는 편이고요.
에피소드가 하나씩 끝나면 큰 갈등을 상기시킬 수 있을 만한 무언가 혹은 로맨스적인 보너스 씬 같은 거 뭔가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맞추는 편이고, 그 각각 에피소드는 아까 정확하게 캐릭터 직업군과 캐릭터 성격이 정해졌을 때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의 갈등이든지 아니면 사내 혹은 외적에서 겪을 수 있는 사사로운 다툼이라던가 그런 거를 쓰면서 기승전결을 채웁니다.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게 시놉시스가 완성이 돼요. 캐릭터, 그리고 캐릭터 간의 관계성, 크게 관통하는 사건 하나, 이렇게 3개 있으면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전부기도 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게 매력인 건지 이런 걸 드러내는 건 글 속에 내용도 있겠지만 캐릭터를 순간순간 드러낼 수 있는 대사란 말이에요. 쓰다 보면 대사가 막힌단 말이죠. 이게 맞나?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 하면 여러 메일을 봤는데 이번에 제안 받은 것 중에서 검토를 하다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가져온 게 있거든요. 2년차 웹소설 작가님이 쓰신 대사집입니다. 제가 보내주셔서 한번 검토를 하고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웹툰이나 웹소설에 잘 나오는 성격별로 1000가지 말투를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투들이 똑같이 쓰진 않겠지만 그런 뉘앙스의 말투를 쓸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웹소설 작가님이 만든 거여가지고 어떤 키워드의 성격이 있으신지 잘 알고 계셔서 메이저적인 키워드의 주인공들의 대사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웹툰이랑 웹소설에 자주 나오는 100가지 직업별 4000가지 말투를 같이 넣어주셨어요. 직업군도 내과의사, CEO, 시각 디자이너까지 충분히 저희가 작품 속에 녹여낼 수 있는 직업군들의 필수적인 대사만 알려줘서 사실 그런 전문성을 따지면서 작업하기에는 저희가 광고가 항상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이나 웹소설 작가님이시라면 참고용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캐릭터를 구축하고 나서 이 친구의 매력을 조금 더 살리고 싶다. 글 속에서 조금 더 생생하게 매력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펀딩 진행 중이고요. 제가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까 여기 아래 링크로 구매하면 여러분들에게 무료 PDF까지 추가로 증정해 주신다고 해요. 현재 펀딩 기간 중에는 2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해서 그냥 치킨 한 마리 값으로 작업시간 줄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펀딩이 끝나면 35,0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글 작성하기도 바쁜데 자료 조사까지 하면서 조금 더 내 캐릭터를 생생하게 살려보고 싶어 라고 내 캐릭터의 직업을 조금 더 살리고 싶어 라는 고민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런 캐릭터 키워드마다 그 키워드가 어떤 말을 디폴트 값으로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에 적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이야기를 구상을 하거나 캐릭터 관계성 같은 거를 조사하면서 캐릭터를 쌓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떤 걸 쓰고 싶은지를 확인해서 거기서 착안을 하고요. 하나의 큰 갈등을 우선 찾아본다. 이 갈등을 찾으면서 조금 더 내용이나 관계성을 구축한다. 그리고 3. 시놉시스를 쓰면서 캐릭터를 조금 더 곱게 다져가고 자료조사를 진행한다. 글을 쓸 때는 대사집을 활용해서 조금 더 생생하게 쓰려고 노력을 한다. 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물론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많은 작가님들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저 지나가는
와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아서 재미있는 글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